27번 문제 읽어드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. 또 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은 있을 겁니다.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이성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기억이 없는데요. 늘 그러겠죠. 이거 뭐였지? 뭔가 기억이 있을 거예요. 이게 비슷한 이런 스타일 했던 거. 이거 그거예요? 이 문제 했을 거라고요. 읽어볼게요. 이거 뭐 하는 건데요? 갑니다. 집합 X가요 1부터 6까지 자연수 6개로 구성된 집합이 있답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몇 개인지를 구해달랍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대응 관계가 다 연결이 됐을 때 하나인 거죠. 가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집합 X랑 집합 X에서 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. 집합 X와 집합 X에서 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인데 그 정의역의 원소가 어때야 된다고?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집합 X에서 뽑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역의 원소인데 그것이 모든 두 개의 사건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. 모든 두 개의 사건에 대하여 x1과 x2는 x2가 더 커야 되고 x1과 x2 모두 1을 포함 4를 포함하는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라는 사건에 대하여 그런 x를 뽑았다면 그들의 함수값은 정의역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져야 된다라고 합니다. 그게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. 네가 가져갔었어요? 나 조건에 따르면 f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에서 x로 가는 f 함수가 몇 가지 존재하는지 그것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시험 대비 때 한 번, 두 번 이상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 드리겠습니다. 시간은 일단 5분입니다. 렛츠 고! 오! 오케이. 자, 가볼게요. 일단은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밑에다가 1, 2, 3, 4, 5, 6 정도는 써주셨을 거라고는 기본적으로 믿겠습니다. 이렇게 관계, f 관계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. 가족권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죠. 가족권은 모든 x입니다. 모든 x. 근데 1을 포함 4를 포함하는 그 사이에 있는 x래요. 그러면 말 그대로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권인 겁니다. 여기 있는 이 x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족시켜야 된대요. x값이 커졌더니 함수값이 작아지더라라는 겁니다. 근데 이걸 함수로 매칭을 하라 그랬으니까 1, 2, 3, 4 이 4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뽑아줘야 되겠죠. 그리고 크기 순으로 자리가 배열이 돼 있어요.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.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함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나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크기가 정해진 나열입니다. 그런데 1, 2, 3, 4 4개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총 6개 중 1, 2, 3, 4가 선택할 4개를 먼저 뽑아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그걸 계산한 게 30에 2를 나누는 거니까 1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15라는 결론은 1, 2, 3, 4, 5, 6 중 4개를 뽑았을 때 그 4개의 예시된 상황을 하나 드릴 필요가 있어요. 2, 4, 6, 1 이렇게 그냥 뽑아볼게요. 그때 그들의 대응 관계는 정의역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라고 했으니까
1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6 하나, 2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4 하나, 3은 2 하나, 4는 1 하나.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거라는 겁니다. 그 선택은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. 왜냐하면 크기 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C를 이용해서 바로 6C4로 때려버린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함수가 완성이 됐냐? 아닙니다. 남아있는 게 있어요. 누구? 5, 6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거죠. 그 5, 6도 매칭이 끝나야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. 5, 6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면 안 된대요. 그럼 고민해보니까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3하고 5를 채워줄 때 역함수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3하고 5를 채우면 안 되겠네. 그러면 하나씩 5의 입장부터 살펴볼게요. 5가 뽑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봅시다. 5가 만약에 3을 뽑으면 조심할 거 있어 없어? 5가 만약에 3을 뽑았어. 조심할 거 있어 없어? 조심할 게 있죠. 6이 5를 뽑아주면 안 되죠. 5가 3을 뽑으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지금 비어있는 게 그거니까. 5가 3을 뽑았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.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포인트라고. 왜냐하면 6이 5를 뽑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, 석영아? 역함수인 그렇지. 수업을 듣고 있네. 역함수가 되게 되는 거지. 역함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선택해주면 안 되거나. 그러니까 상황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잖아. 그런데 만약에 5가 똑같이 5를 선택해. 이것도 어때?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. 하지만 5가 4를 선택해. 어때? 전혀 상관이 없지. 6이 뭘 선택하든 이 문제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거라고. 그럼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은 사건이 분리돼야 되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. 일단 6C4를 이용해서 4개가 선택이 된 상황을 기준으로 첫 번째 5라는 아이가 누굴 선택할 때 1, 2, 4, 6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전혀 문제 없이 그 대응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파란색 5가 1, 2, 4, 6 그러니까 6C4에서 뽑힌 4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6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이 다 함수가 됩니다.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. 그래서 5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4개가 있는 거죠. 4개 곱하기 6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가 돼요? 6개. 그래서 첫 번째 결론 24라는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. 그런데 5가 3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.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5라는 아이가 선택을 할 겁니다. 누구를 선택할 거냐? 3 또는 5를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. 3 또는 5를 선택할 거예요.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색깔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. 헷갈려. 어떻게 하지? 노란색. 그래서 여기를 3 또는 5 이게 두 가지 하고 거기서 이제 6의 선택권이 있는데 만약에 5가 이제 3을 선택했다고 치면 6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. 그거 하나 빼고 총 몇 개? 5개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이 10개입니다. 그래서 15가지 상황에 대한 1, 2, 4, 6을 선택해줄 때 24가지 추가 15가지 상황에 대한 3, 5를 선택해줄 때 10가지 추가.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거나 이렇게 더한 다음에 15를 곱해도 상관없겠죠? 두 가지 중 아무거나 연산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줄게요. 일단 방식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고요. 위에 있는 상황은 곱하기로 연결됩니다. 그래서 밑에 있는 상황 두 개가 더해지면요 34가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총 경우의 수는 15라는 숫자와 34의 곱으로 구성될 거고요. 이것은 30 곱하기 17과 같은 결과를 가지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요 510이었던 걸로 그때 답도 정확했던 것 같아요. 510.
그래서 애들이 보통 이거 풀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이 뭐였냐? 540이었습니다. 제 기억에. 그래서 첫 번째 27번 문제 우리가 하필 또 했었던 문제고요. 요거 정답률이 몇 프로였냐? 이거 오답률 되게 높은데? 이게 2위네요. 정답률이 8.3% 되시겠습니다.